석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가 빠진 어르신을 보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아, 이분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가족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며 느낀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갑자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떠나기 최소 1년 전부터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며느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미역국도 안 드시고 손주가 와도 예전처럼 반기지 않으시고 자꾸만 옛날 이야기만 꺼내시더래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혼자 옷장을 정리하고 계셨대요. 이건 큰딸 주고 이건 작은딸 주고 이 반지는 손녀 주자 하시면서요. 그때도 며느리분은 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때서야 아, 그때 그 신호들이 작별 인사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대요. 눈물 흘리시면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좀 더 알았더라면 손이라도 더 잡아드릴 걸, 옛날 이야기 좀 더 들어드릴 걸 하시면서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검사 결과로 딱 찍혀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그럭저럭 나오고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만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놓치기 쉽고 알고 보면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우표첩을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더래요.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다. 이거 군대 시절 모은 거다 하시면서 손주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들은 그때 그냥 아버지가 심심하신가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2달 뒤에 아버지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면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정리를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의 마지막 1년과 임종 전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요양원과 가정을 오가며 셀 수 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노인이 떠나기 1년 전부터 나타나는 10가지 신호와 임종이 다가올수록 우리 몸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를 모르면 당황과 후회가 남지만 알고 계시면 마지막 시간을 훨씬 더 평안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머니가 요즘 밥을 예전만큼 안 드시나요? 아버지가 자꾸 옛날 사진첩만 꺼내 보시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들 만나는 걸 갑자기 귀찮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요즘 이런 변화 보이는 분이 떠오르시나요? 그분을 떠올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실제 어르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만난 81살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어르신은 큰딸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요.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상을 차려도 2-3 숟가락만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낮에는 소파에서 꾸벅꾸벅 조시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그냥 다음에 보자 하시고 방에서는 옛날 사진첩만 꺼내두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따님은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엄마 좀 먹어,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 왜 이렇게 게을러졌어 하며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었죠. 특히 아침마다 밥상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대요. 따님이 국 한 그릇이라도 드시라고 권하면 어르신은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고 따님은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고요. 남편분도 장모님한테 좀 더 활동적으로 지내시라고 말씀드렸대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 온다고 경로당이라도 나가시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고 실제로는 나가지 않으셨어요. 따님은 점점 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말을 안 듣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따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요. 살짝 문을 열고 보니까 어르신이 옷장 앞에 앉아서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치마는 큰딸이 사준 거지, 이 스카프는 작은딸이 선물한 거고, 이 목걸이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준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시면서요. 따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확 왔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물으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셨어요. 혹시 큰일 나는 건 아닌가요? 제가 따님께 이순자 어르신의 변화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이 줄고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과거를 정리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따님이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동안 왜 말을 안 듣냐고, 왜 게을러졌냐고 그렇게 다그쳤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그 뒤로 따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던 식탁이 조금만 드셔도 웃으면서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괜히 사람 만나러 나가라고 재촉하던 말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옛날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때가 언제였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어르신의 표정도 훨씬 편안해졌고요. 그렇게 석 달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떠나신 뒤에 따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몇 달을 그렇게 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후회가 훨씬 적다고요. 만약 그 신호들을 몰랐다면 끝까지 다그치고 화내면서 보냈을 텐데 덕분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10가지 신호와 대응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셔야만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작은 이해와 태도 변화만으로도 마지막 1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그침과 잔소리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 서로에게 남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종 1년 전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년이 시작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밥맛이 없다, 배가 안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빠지는 것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근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조금 줄어도 팔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힘이 확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함께 연구한 국내 노년기 자료를 보면 석 달 안에 몸무게가 예전보다 대략 5kg 이상 줄어든 어르신들 상당수에서 이후 1년 안에 큰 변화를 겪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든 시점과 근육 감소가 겹치면 몸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79세 박영수님은 평소에 잘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반쯤 남기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서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가족이 억지로 음식을 권하자 박영수님은 미안해하면서 더 부담스러워하셨죠. 이 시기에는 양보다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많이 먹이려 하기보다 본인이 먹고 싶은 것 위주로 소량씩 자주 드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건강 생각하며 참으셨던 음식이라면 이제는 허락해 드리셔도 됩니다. 식탁에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었다면 이건 단순한 편식이 아니구나 하고 한 번은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안 드시냐고 다그치거나 화내는 말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관계도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살이 빠지고 밥을 챙겨도 몇 숟가락만 드시는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 보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잠을 많이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고 남은 힘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노년기 말기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낮잠과 밤잠을 합친 총 수면 시간이 이전보다 평균 서너 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몸이 휴식을 원하지만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82세 김정호님은 예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반나절 이상 침대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게을러진 것 같다고 속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몸이 마지막 에너지를 아끼는 과정이었습니다. 딸이 계속 일어나시라고 재촉하니까 김정호님은 죄책감까지 느끼셨대요. 이 시기에는 억지로 움직이게 하기보다 몸이 원하는 만큼 쉬게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하루 중 가장 컨디션이 괜찮은 시간대를 살펴서 그때 짧게 산책을 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도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꾸 누워 계신다고 계속 깨우거나 너무 자면 안 좋다는 말을 반복하면 마음의 부담만 커집니다. 특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 예를 들어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요즘 따라 하루 종일 피곤해하시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옛날 결혼식 날,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젊은 시절 고생담처럼 오래된 기억들을 반복해서 꺼내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건 누구에게 주겠다, 저건 어디에 두겠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노년기 삶을 추적한 해외 연구들을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과거 회상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싸기보다는 이미 쌓인 삶의 조각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76세 이명자님은 어느 날부터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예전 옷과 편지를 꺼내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큰딸, 이 반지는 손녀, 이 사진은 작은 아들에게 주자 하시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붙이셨어요. 가족은 처음에 불길하다며 말렸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이 어르신께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그만해요 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옛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때가 언젠지 누구인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이끌어 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짜증을 내거나 이제 그만 지나간 일이지라고 말하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이 시기의 회상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 작업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는 모습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좋아하던 모임에도 잘 나가시던 분이 약속을 자꾸 미루고 경로당이나 종교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 한두 명과만 조용히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울해서만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소중한 관계와 내면 정리에 쓰려는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층의 사회활동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삶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갈수록 넓은 관계망은 줄어들고 대신 소수의 깊은 관계에 시간을 더 쓰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0세 최동수님은 평생 모임과 행사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모임을 하나둘 그만두셨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이 온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정작 최동수님은 소파에 앉아 아내와 조용히 창밖을 보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자꾸 친구들 만나러 나가시라고 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시더래요. 이럴 때는 억지로 사람을 만나게 하기보다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드리고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편한 의자를 마련해 드리면 좋습니다. 찾아오는 가족이나 지인도 한 번에 한두 명 정도 짧고 조용한 만남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진다. 사람 좀 만나러 나가라고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됩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시간을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 요즘 따라 약속을 자꾸 피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지만 낮에는 계속 졸리고 깜빡깜빡 주무시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잠을 자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잔 느낌이 들지 않고 깊은 잠보다는 얕은 잠이 반복되는 양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몸의 시계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년기의 수면 구조를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깊은 잠 단계는 줄어들고 얕은 잠과 깨어있는 상태가 자주 교차하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특히 마지막 1년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수면의 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8세 한순자님은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아침 식사 후에는 금세 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밤에 못 자서 그런 줄 알고 낮잠을 억지로 못 자게 했지만 한순자님은 더 지쳐만 갔습니다. 낮에 계속 졸음이 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고개가 떨어지고 그러면 가족이 깨우고 그 반복이었대요. 낮잠을 완전히 막기보다 짧게 여러 번 자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 햇빛을 충분히 들어오게 해서 몸이 낮과 밤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규칙적인 인사와 간단한 루틴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너무 큰 걱정으로 몰아가거나 잠을 이겨내라고만 하는 태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의 수면 변화는 완벽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편안하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최근 들어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말을 길게 하기보다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 끄덕임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크게 표현하지 않고 얼굴 표정만 살짝 변하거나 손을 꽉 쥐는 식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몸의 선택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속 이야기를 정리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말로 설명하는 능력보다는 간단한 감정 표현 위주로 바뀐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긴 설명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표현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자체가 중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84세 문창호님은 평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마지막 몇 달에는 질문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답하곤 하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그 손의 힘과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요 하고 말씀 안 하셔도 얼굴을 찡그리시면 어디가 불편하신지 살피게 됐대요. 말을 많이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짧게 물어보고 오래 기다려주세요. 손을 잡아드리고 어깨를 살짝 안아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몸짓과 표정을 잘 관찰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자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말이 줄었냐고 다그치거나 대답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화의 양보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예전에 비해 말수가 확 줄어든 가족이 있는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임종 1년 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주요 신호들입니다. 이제는 이 신호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1년 동안 우리 몸이 공통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변화와 그때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기에 들어가면 스스로 자세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이 또렷할 때 연명을 어디까지 원하는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만 추측으로 정하지 마시고 당사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괜히 불길한 이야기 꺼내는 것 같아 피하다가 나중에 가족끼리 의견이 엇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후에 형제들끼리 연명치료를 할지 말지로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해드려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실 거라며 반대했죠. 결국 형제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전연명의향서 제도처럼 본인의 뜻을 미리 적어 둘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조용히 앉아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마지막 순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고통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여러 완화 돌봄 서비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머무는 형태도 있고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주는 방문 돌봄 형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증을 조절해주는 약물 관리, 자세를 편하게 바꿔드리는 돌봄, 피부가 욕창으로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까지 전문가들이 도와줍니다. 호스피스를 포함한 이런 돌봄을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시간을 더 인간답게, 덜 아프게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할머니는 호스피스에 가면 금방 돌아가신다고 무서워하셨는데 막상 가보니 통증이 줄어들고 가족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생겨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거주지 주변에 어떤 말기 돌봄 기관이 있는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방문 돌봄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통증 조절과 자세 변경, 피부 관리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가족의 부담도 줄고 어르신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혹시 지금 사시는 동네에 어떤 완화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지면 작은 문턱 하나, 욕실 바닥에 물기 하나가 큰 위험이 됩니다. 추위를 더 많이 타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어지죠. 한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복도턱에 걸려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는데 그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준비와 너무 병실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따뜻한 분위기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침대 높이를 무릎보다 조금 낮게 맞춰서 일어나고 눕기가 편하도록 조정해 주세요. 욕실과 복도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면 좋습니다. 방 온도는 조금 따뜻하게, 공기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손이 닿는 곳에는 물과 종이손 수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 공간을 떠올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 요소가 떠오르지는 않으시나요? 마지막 시기에는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삼키는 힘도 약해집니다. 들이켜듯이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숨이 막히거나 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거나 음식이 목에 걸리는 일도 잦아집니다. 체력이 떨어진다고 자꾸 보양식을 많이 먹이려 하거나 억지로 영양을 채우려는 태도는 어르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양보다 편안함, 균형보다 즐거움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은 크게 마시게 하기보다 작은 컵이나 빨대를 이용해서 자주 조금씩 드시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은 잘 씹히고 부드러운 형태로 준비해 주세요. 죽, 스프, 계란찜, 두부, 잘게 부순 생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한 숟가락을 드시더라도 편안한 표정으로 드실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을 내라며 억지로 숟가락을 더 떠보라고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1년은 어르신께도 힘든 시간이지만 돌보는 가족에게도 긴 마라톤입니다. 잠이 부족하고 늘 긴장한 채 생활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다가 결국 본인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된다. 끝까지 옆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정작 본인 건강은 무너지고 결국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돌봄 시간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산책하거나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결국 어르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어떤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몸이 서서히 준비를 마쳐 갈수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 한쪽에 남아있기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하고 용서받는 말들이 서로의 가슴에 남아있죠. 이 말들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큰 평안을 줍니다. 괜히 울컥할까봐, 상대가 더 힘들어할까봐 꺼내야 할 말들을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무겁게만 접근하면 어르신이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손을 잡고 오늘도 함께해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같은 짧은 인사를 자주 건네보세요. 옛날 사진을 보며 그때 참 고생하셨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마음을 씻어주는 과정이 되니까요. 혹시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면 언제 어떻게 꺼내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몸의 준비와 가족의 준비를 함께 이해하고 나면 마지막 1년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바로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노인이 떠나기 1년 전부터 나타나는 여러 신호와 임종이 다가오면서 우리 몸이 공통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나빠진다, 미리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은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밥을 덜 먹으면 기운이 없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한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니까 사람을 더 만나게 해야 한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좋으니 깨워서라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작 어르신에게 필요한 휴식과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가족은 아버지가 밥을 안 드신다고 매 끼니마다 실랑이를 벌였대요. 결국 식사 시간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더 힘들어하셨고 가족은 원망이 쌓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식탁에서의 다툼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올바른 관점은 이렇습니다.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질 때는 몸이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쉬어도 피곤할 때는 더 쉬어야 한다는 몸의 요구라는 것,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은 삶을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 사람을 피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깊이를 선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말을 더 많이 시키려 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드리세요. 낮과 밤이 바뀌었다고 억지로 낮잠을 못 자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세요. 이 모든 변화가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대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마지막 1년은 서로에게 상처와 후회만 남기고 끝날 수 있습니다. 왜 더 먹지 않느냐는 잔소리, 왜 밖에 나가지 않느냐는 다그침, 왜 말이 없느냐는 서운함이 어르신과 가족의 가슴에 그대로 박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장례를 마친 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좀 더 이해했더라면, 그때 좀 더 참아줬더라면, 그때 그 말만은 하지 말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신호를 알고 존중해드리면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시간,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시간, 함께 옛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화내고 다그치는 대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하는 말들을 더 자주 건네게 되고요. 한 따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식탁에서의 실랑이가 사라지고 대신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다고요. 그렇게 석 달을 보내고 어머니를 보냈는데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을 한 분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최근 1년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량은 어떤지, 피로감은 어떤지, 사람을 만나는 패턴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과거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지는 않는지, 말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이 겹쳐서 보인다면 그분과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셨으면 합니다. 더 먹으라고 재촉하는 대신 함께 앉아 있어 주세요. 나가서 사람 만나라고 다그치는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왜 말이 없냐고 서운해하는 대신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아주 마지막 며칠 동안 몸에서 나타나는 더 세밀한 변화들, 예를 들어 호흡과 체온, 의식의 변화들을 가족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면 좋은지 한 단계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 신호를 알아야 할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르신을 돌보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6가지 신호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지금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보이는 분이 계신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